자, 아, 대한민국 국군의 뭐 어쩌고저쩌고 명치인별 부대. 어, 저는 제 소속은 없습니다. 어, 왜냐 소셜 에이전트니까. 소셜 에이전트는 독립된 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여기 없고요. 민간입 출입통제선, 군사분계선, GP, 남방한계선, GOP. 그러니까 GP가 빈부장지대에 있는 거고 GOP는 그냥 전방지대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GP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진짜 이렇게 생겼어. 자, 드라마 내에서는 진짜 무슨 막 외떨어진 곳에 있는 진짜 정신병동 같이 딱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시커멓고 막 뿌해가지고. 가드포스트에 약골자를 단 것이다. 직경 50에서 200mm 정도의 두껍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방벽. 5cm에서 20cm. 두껍다. 벙커를 포함하여 약 40에서 50명가량이 상주한다. 공식적으로는 무장병력이 주둔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민사행정경찰 거기도 막 민정경찰 막 이렇게 그 뭐야 그림 같은 거 막 나오죠 드라마에. 군사경찰은 주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상의 이유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갖다 놓는 거지. 자, GOP와의 차이. 여기가 분계선이고 군사 분계선. 여기가 이제 남한, 여기가 북한. GOP는 그래 남한계상 철책 밑에 있는 곳이고 GP는 철책 위에 넘어서 추진철책이라는 GP 보호용 철책 밑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랑 바로 맞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곳이구만. 여기도 잘 나와 있죠. 진짜 바로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야. 맞대고 있는 거. 그러니까 GOP랑 많이 혼동이 되죠. 저도 군알못이라 잘 몰랐는데. 그리고 GP는 언론 등 민간에 노출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530 GP 사건?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거. 뭐지? 2005년 오늘 경기 연천의 군부대 최전방 2005년? 내무반에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22살 김모일병이 소대원들이 잠을 자던 내무반에 아.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김일병 사건? 그거구나. 아수라장이 된 내무반에 K1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DP 그거랑 진짜 비슷하네. 여기서 많이 모티브를 따왔나? 근데 2005년이라고? 엄청 옛날이네? 나는 뭐 2010년 된 줄 알았는데? 현장 검증 전에 먼저 현장 검증. 30분을 가정하여 야, 씨, 똑같네. 드라마하고. 이 김일병 얼굴인가? 2005년 6월 19일 연천에서 530 GP에서 84년생 당시 20세 피인 해제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사형당한 사건. 현재 사형이 확정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00년대에 뭐 군대 그런 악습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독립부대의 구탄이 여전했다. 견디다 못해 사고를 치고. 김일병 본인도 이런 일을 겪다가 사고 치고 여기로 온 거라고? 다른 GP에서? 본인 진술에서 드러나듯 해당 GP, 530 GP에서는 구타 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본부 부적격자가 오랫동안 사이와 경례된 생활과
부대원관들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일단 이거는 꺼무이키의 사견이죠. 또 여기 입대 직전 실현당한 것과 게임 광인 것은 현실은 드라마나 똑같다. TV에서는 애니광으로 막 애니광이었다고 나오잖아. 김루리가 사건 전개 경계 근무를 하고 막사 내무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수류탄은 엎드려 자고 있던 이름이 박이원이야? 박이원 상병 배 부분에서 폭발하였고 잠깐만, 사진인가? 아닌데? 뉴스 2005년 뉴스네. 박상병이 그러면 수류탄을 끌어안았다는 건가? 다른 애들 구하려고? 이원희 시신이 가장 참혹했고 이원희가 자던 침상이 움푹 패여 있었다. 수류탄이 그의 품 안에서 터진 것 같다. 천장에는 수류탄 파편들이 박혀 있었으며 형광등은 박살났어 폭탄 맞은 모습이었는데 내무반 바닥은 흔적이 없었다. 김일병 수양록에도 상병들이 괴롭혔다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박상병이 근데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그걸 끌어안을 수가 있나? 아무튼 박상병이 총격과 파편 대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은 부상을 입긴 했지만 사망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후 추가 사격에 사망했다. 투척 후 내무반에서 빠져나오던 김일병은 바로 옆 체력 단련실에서 GP장 종명 중위와 마주치자 중위를 쏴서 살해하고 후임 GP장 이 땡땡은 중위에 마주치자 총을 쐈으나 이중위가 재빠르게 총알을 피해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끔찍한 지금 사건인데 웃으면 안 되지. 근데 총을 피했어? 역시 중위님이네. 그래서 부상 입지 않았다. 이때 김일병이 쏜 총알이 배전판을 파괴해 상황실과 복도가 정전되었다. 이후 GPN의 복도로 돌아다니던 김일병은 완전 지옥 그 자체였겠네요. 여기는 대련 이건욱 상병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가 또 죽였어. 대단해. 상병이네. 진짜 희한하게. 여기도 상병, 여기도 다 상병. 보통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은 탈영하거나 자살 시도한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김일병은 초소로 돌아가 시침이 뚝 떼고 대연히 근무를 선척하고 있었다. 부소대장이 일일이 탄환 숙자를 확인하면서 범인으로 드러났다.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모든 부대에 걸쳐 부대 조사와 소원 수리가 행해졌다. 그 유명한 무슨벨도 이때 개발됐다. 역시 군대식 해결법. 윤일병.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윤일병이구나. 김일병 말고. 이게 24년이잖아 윤일병 사건은. 1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이것도 본 것 같아. 인분 사건. 군대가 아니라 경찰 조직인 의경도 당시에는 가혹행위가 매우 심했고 심지어 킹익도 가혹행위가 심했어?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은 뭐야? 2011년 7월 4일 기수열애 등 후임들의 하극상과 괴롭힘으로 인한 앙심. 그냥 난사한 게 아니라 평소 앙심을 가지고 있던 동료들을 노리고 한 명 한 명씩 조주는 사격한 거라서 엄밀히 말하면 총격 사건. 저녁 9개월 앞두고 있던 상병이 오전 7시 30분 김민찬 상병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창고에 몰래 숨겨둔 것을 한 병 마셨다. 죽이기 전에 술 한 병 까고 맨정신을 못하겠으니까 2병이랑 창고에서 얘기하면서 권승혁 1병을 죽이고 싶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으나 이때 그러니까 이 해병도 2병도 뭔가 낌새를 차리긴 했단 보네. 이 새끼가 진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할 거 같았나 봐. 잠시 후 소치원들을 다 죽이고 탈영하자고 제안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죽이자면서 함께 창고 밖으로 나왔다. 상황을 엿보다가 상황실에 총기병과 난가 간이 탄약고에서 탄약통 탈취. 미리 이제 사전 정보도 다 파악을 해놨었어. 열쇠를 조끼 윗주머니에 넣어둔다는 거. 아니 근데 동범이 있네? 아까 정준혁 해병 이병호한테 수류탄을 한 발을 줬어? 그 다음에 고가 초소를 폭파하라고 지시했다? 범행을 공모했는데 막상 총소리를 듣자 겁이 나서 피해서 도망 다녔다. 막상 하려니까 무서웠겠지. 그다음에 하사한테 총을 발사했다. 핏자국인가? 제일 죽이고 싶다고 했던 일병 가슴에 3발 발사. 상병한테 1발. 상병은 살안 있었는데 호송되다가 사망. 그 다음에 권 이병 쪽으로 몸을 돌려서 쏠라고 했는데 총소리 듣고 깨어야 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순간 달려들어가지고 왼손으로 총구를 잡아 아래쪽으로 꽂고 오른손으로 기머리판을 잡은 뒤에 막 몸싸움 벌였는데 이제 멜빵 걸려있고 총에 김해병한테. 그래서 총을 뺏지는 못했다. 그래서 가슴을 밀어서 김해병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닫아 침대를 밀어서 문을 못 열게 막았다. 임기응변. 전입본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된 권해병이 목숨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나머지 선임 해병 정신 그렇게 강조하던 새끼들은 방구에서 떨어졌고만 있었으며 아무도 안 도와줬다. 아니 권해병이 그럼 제압당하면 지들도 뒤지는 건데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총알세례 받을 차례는 바로 자기들일 텐데 같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킹익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선임 해병들이 들려들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쉽게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어. 옆에서 둘이 막 이러면서 영화처럼 싸우고 있는데 이러고 그냥 구석탱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그냥 패닉했겠지 뭐. 패닉 상태 왔겠지 뭐. 패닉 상태에서 덜덜 떨면서 한심하다고 표현할 길이 없다네요. 꺼무이키 작성자님이. 아무도 안 도와줘서 결국 권해병은 총을 뺐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총을 아래로 발사해서 하반신에 총을 맞고 만다. 총을 맞긴 맞았구나. 고환에? 오 마이 갓. 한쪽 고환에 총상을 입었다고? 뜨거운 총신을 맨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손에는 수포가 생겼다. 이 과정이 지난 후에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갔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에 통증이 그 순간에 안 느껴지지.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이제 정리되면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겠죠. 근데 또 이 선임 요 새끼들은 지혈방역법을 모른다면서 회피하기만 하고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옷을 찢어서 지혈할 수밖에 없었다. 참. 글만 읽어도 열이 뻗치네. 그 한심한 서임들이 그동안 고참이라면서 권해병에게 과자를 토하도록 먹이는 등 괴롭히며 전통이 뭐니 하고 터져버린 고환은 제거한 뒤 임시 봉합해 놓은 상태고요. 불안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치료 끝나고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 옷을 걷어 지혈을 하고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군가를 부르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아이가 국가 유공자가 아니면 누가 유공자인지요. 가장 해병대 물이 덜 든 권해병이 가장 진정한 군인다웠다. 이후 김인찬 해병은 옆에 창고를 이용해서 공모자인 정준혁 해병을 만나서 약속과는 달리 국가 초소를 폭파시키지 못한 것을 알고 나서 동반 자폭하기 위해 수류탄을 빼앗아 터뜨렸고, 근데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같이 자살하려고 한 거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정준혁, 이병헌 또 다 달아났어. 뭐지 이 사람? 속옷만 입은 해병들이 소초에서 뛰어나와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 트렁크식 숏팬츠, 각개 빤스? 징병제에서는 잃을 게 없는 서임들의 통제가 안 되는 가혹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자기만 저녁일만 채우고 빤스런 하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BP 시즌 1에서도 다룬 내용이죠. 그 뭐 황장수인가? 그 병장. 그래서 걔 전역해가지고 조석봉이가 찾아가잖아. 다행히 한 개만 상기시켰기 때문에 생식 능력에 지장은 없는데 이제 PTSD가 어마어마하겠죠.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인데 그것도 최전방 부대 소속인데 총소리 몇 방에 무서워서 인근 마을로 도망쳐버렸다는 점은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같은 생활관이 아니라 다른 생활관에 있는 인원들인데 그냥 빤스런 했다. 아, 그래 빤스런이 이때 생긴 단어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진짜 이 선임 해병들은 참 진짜 도와주면은 그냥 상황 종료인데 거기서. 하지만 이 사건은 후임이 선임을 괴롭혀서 선임이 후임을 사살했다는 점에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술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술에 취해 있었다. 소주 한 병 깠다. 몰래 빠져나가서 경계 근무를 하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편의점에서 구입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완전 부대가 개판이었네. 역시 또 여기 나오네. 곧바로 헬기로 이송돼가지고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았으면 사망은 안 했을 텐데 또 이제 뭐 늦게 갔겠지. 편지 형식의 유서 메모지가 발견됐다? 내가 싫다. 문제하다. 선생님께 반항했던 사회 성격이 군대에서 똑같이 나는 것 같다. 진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끝내고 싶다.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따돌림에 시달리고 성적 학대와 상습 폭행을 당했다. 가정 역시 또 가정 폭력도 당했나 보네.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는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인생을 책임을 기르기 위해 해병대에 갔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선임들이 자신의 군무에 소변을 담아놓은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다. 참 국범 정준혁도 속실한 개신교 신자인데 얘도 왕따 당하면서 성경 태우고 담배불로 몸을 지지고 했다. 둘이 똑같이 이제 가혹행위를 당해서 이제 결심을 했지만 정준혁은 막상 하려니까 이제 무서웠던 거지. 근데 권해병은 진짜 오바네. 근데 퇴원해서 부대로 복귀하고 통보했다고? 결국에 입영제대가 결정되었으며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총상의 후유증과 PTS는 낫지 않았다. 자, 어쨌든 원래 보동고로 돌아와서 음모론이 있었어 이게? 2017년에 재수사가 됐는데 음모론이 있었다. 원래 항상 빠지지가 않지 이런 사건. 수류탄이 터지면 아무리 콘크리트로 덮였어도 천장에 파편선은 남았을 것이다. 선풍기와 전등까지 모두 멀쩡하다. 당시 한반도 정세는 2005년이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며칠 전 신원이 회관되지 않는 북한군을 생포했다? 최초 상황실에 기록된 내용과 사건의 확인 숫자가 맞지 않는다. 모든 GP 인원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일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싫다며 거절했다. 김일병이 본인의 관물대가 아닌 자리에서 취침을 했다. 그죠? 좀 이상하긴 하지. 자기 자리에서 자야지 왜 다른 자리에서? 상병과 병장들만 죽었다는 건 실제 작전을 대부분 숙달된 병력들이 나갔다는 것. 이게 이제 음모론이 있었는데 이런 음모론이 있으니까 재수사를 했겠지? 반박.
수류탄은 병사 한 명의 신체 아래에 깔려 폭발했다고 한다. 천장이 멀쩡한 것은 병사의 신체가 파편을 막았기 때문이다. 가슴 쪽은 처참하지만 등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병사의 몸조차 관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알겠고요. 어쨌든 자 이제 김일병 사건 GP 읽다가 이걸 받고 GOP는 제네럴 아웃포스트의 약자로 일반 정방 조소를 가리키고요. GOP는 휴가나 황금 마차. 이거 많이 봤어. 이게 있지만 어디야? GP는 그런 거 없다. 대신 근무 기간이 2개월 내로 짧다. 보급 같은 거는 대신에 빠방하게 나온다. 비상용 김치도 따로 GP 곳곳에 장독대를 이용해서 보관하기도 한다. 바깥에서는 GP를 GOP보다 빡센 것으로 여기나 정작 GOP는 GP를 보면 부러워한다. 하지만 GP는 그 자체가 이제 위험하니까 종종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다. 북한군 GP와 가까운 곳은 서로 1km도 안 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영향을 제일 잘 받는 곳이다. 중화기를 정확히 조준해 놓고 방어대만 남기면 공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 이제 사이 안 좋아져서 서로 이제 대치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북한 내 열악한 상황들도 다 볼 수 있다. 사진, 정말 깝깝하다. 사진만 봐도. 지하라서 불을 끄면 암흑이다. 쉣. 이 그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본 그 그림. 대부분 70에서 80년대 지어졌고 일반 부대보다 노화된 곳이 많다. 군대의 괴담이 존재하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많다. 사람 뼈가 나오기도 한다. 땅을 파면. 몇몇 집회의 경우 벽을 두들기다 보면 속이 텅텅 빈 공간이 있는데 폐쇄된 생활관. 전에 쓰던 공간을 유지보수가 힘들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쓰기 못해서 공구리를 쳐버린 것. GP는 출입은 통지되어 있는데 근무자는 계속 바뀌겠죠? 제대하니까. 원인을 모르면 섬뜩한 일은 계속 발생하므로 괴담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다. 배치받는 방법. 자원하면 갈 수 있다? 근데 혜택이 있나? 여기 가는 혜택이? 굳이 여기를 가야 돼? 체력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편이 좋다. GP장, 부GP장. 나중석 하사였죠. 드라마에. 부GP장. 이건 뭐야? 18년? 2018년 사건? 양구? 조사 중이었는데 어물쩍 그냥 언론에서 이제 안 다루나 보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 불분명한 사망 원인.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김일병은 TOD 운영 보직에 배치됐다. 예열 영상 장비. 근무 시 총기를 소지할 일이 없다. 근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머리에 총알 자국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지. 8월부터 TOD로 파견 중이었으며 발생 사건 당일에는 야간 경계 근무조로 투입됐다. 휴대폰을 감식한 결과 극단적 선택에 관한 검색 기록을 찾았다고? 결국에 그냥 아무 결론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된 사건이네? 이게 끝이네?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지 뭐. GOP. 이게 GOP야?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광경. 이건 좀만 읽고, 군대 괴담이나 읽자.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 중 힘든 축에 속한다. 장교로서 진급을 위해 자원을 제법하는 면. 페바는 뭐야?
For the edge of battle area? 전투 지역 전단? 그냥 뭐 지역을 일컫는 그런 단어인가? GOP 패바순이구나. GOP에서 근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BNT와 ENT? 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 뭐 MBTI 같냐 이름이? Beginning of morning nautical twilight. 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아, 햇빛이 처음으로 나는 시간.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아, 근무 시간은 BMNT 30분 전부터 ENT 30분 후까지. 아, 전반냐 후반냐. 이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햇빛이 나오고 완전히 사라지는 뭐 그걸로 따지는 건가 보네. 이제 GOP 근무했던 사람이 썼나 보네. 아주 그냥 좀 술자리에서 군대 썰 풀듯이 그냥 청산 유수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킹이고요. 예. 가혹한 근무 조건.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소초 섹터 끝에서 끝까지 의무적으로 순찰해야 한다. 사실 산을 하루에도 몇 번씩 탄다는 거지. 추위나 더위보단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게 더 힘들다. 강원 철원 전적부터 인제까지의 산악 GOP 경우 중심부의 환경 철원 3사단, 화천 7사단 다 어디서 막 들어본 사단 같은데? 철원 3사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천국의 계단? 이거 뭐야? 아, 스테어보이트 상무대의 계단? 이건가? V밸리, 맥도날드? 끝없는 계단을 의미한다. 안개가 이제 자주 끼니까 정말 천국의 계단 같이 생겼다. 사이렌트 힐이 한 장면이 떠오를 정도. V자형 계곡. 맥도날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줄. 그래서 맥도날드 로고 같이 생겼다. 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포굿이 그나마 좋은 점은 이제 경기도 GOP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한 군인 및 민간인 시체가 익사하여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제 시체 발견할 시 휴가가 준다네. 정말 한빙 지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춥다. 철원그라드. 철원그라드. 영하 30도까지는 평하게 떨어진다. 쉣. 뭔 소리야 이거는 또. 똥 얘기가 나오냐 여기 지금. 아, 이제 여기 물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지. 화장실도 물로 작동을 하는데 씻는 것도 그렇고 수세식도 쓸 수 없어서 야외 재래식 화장실이나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20-40명이 싸다 보니 수주만에 똥들이 엉덩이까지 쌓이게 된다. 응? 이렇게 싸는데 20-30명이 똥을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 그림판인데 진짜 오랜만에 쓴다. 똥이 이제 여기까지 쌓인다는 거지. 20-30명이 싸다 보니까 20-30명 여기까지 찬다. 삽을 들고 산자락에 유기하거나 산을 똥을 푼다는 거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놨네. 눈을 떠서 덮게 되는데 봄이 되면 얼어있던 똥들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자신의 자태를 드러내게 된다. 체험, 겪어본 사람의 아주 자세한 표현. 주변에 온갖 야생동물이 넘쳐난다. GOP 글이 훨씬 더 많네 이게. 이것만 봐도 GOP 복무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은데 GP 복무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같지. 이거 지금 고봉밥이야 지금. GP는 그렇게 글이 안 길었는데. 흰 저 줄순목 이거 아디다스 목이 아니야? 맞지? 아디다스 목이 아닌가? 뭔가? 이 바이러스 그 목인가? 저녁이면 대략 1000여 마리의 까마귀 떼, 짬 이글 웅장하게 원을 그리며 하늘을 뒤덮는다. 야생 고양이, 짬 타이거, 곰까지.
수류탄이나 지뢰도 굴러다니고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야생동물이 눌러가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생긴다. 비 오는 날에는 클레이모어 폭발도 있다. 나도 야비군 가서 클레이모어 막 얘기해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클레이모어 터지면 후폭풍이 무려 16에서 18m나 된다. 이게 폭 터지고 그 이제 폭발의 잔해가 날아온다는 거죠. 킹이기라 몰름이다. 만져본 적도 없어 클레이모어. PX가 지금도 없는 곳이 꽤 되나 보네. 황금마차가 오긴 하지만 기상제가 닥치면 못 오고. 부탁하면 안 되냐고? 지금 화가 느껴지죠? 작성자의 화가? 뭐 못 올 리가 있나? 흡연자의 경우 담배가 떨어지면 금연을 강제적으로 쓰레기통이나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 펴야 하는 상황도 볼 수 있다. 뭔 소리야? 당시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딸딸이가 삐삐선을 통해 수화기를? 뭔 소리야 씨. 도대체 언제 근무하신 분이지 이거? 23년 기준으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부조리의 온상이었다. 가혹행위 해봤자 서로 피곤하다. 그치? 몸이 힘든데 가혹행위는 이제 몸이 편하면 이제 일어나는 건데 먹고 살만하면 여기는 피곤해 죽겠는데. GOP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실탄과 수류탄을 휴대하므로 자살 및 실탄 오발사고, 탄약 분실, 탄약을 찾을 때까지 상급 부대에 지원 보내서라도 무조건 찾아야 한다. 수류탄 자연 폭발. 내구반 화장실에서 폭발한 적이 있다.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 민간인이나 근처 군인들이 더덕이나 도라지 캐려고 들어가 밟는 경우가 간혹 벌어진다. 실제로 내려오다가 다리가 풀려 발을 헛디딘 바람에 실족한 사고가 있었다. 유병 전역하게 됐고 방탄을 쓰고 있어서 복수분 건졌다. 현 상황. 위의 내용은 많이 사라졌다. 바뀌었나 보네. 아까 무슨 ENT, BMNT 이거. 근무 시 장점. GOP 투입 특전. 특수수당 8만원? 야, 이거는 간부 얘기잖아. 병사 얘기. 2015년 기준 8개월 근무하면 20에서 24일 휴가. GOP에서 재고로 맛있는 장망은 후반야 근무 중 경계 등을 끄는 시간이다. 1초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 차일나에 적이 각 소도 수초 대대가 섹터를 읽을 수 있다. 불이 보이니까 불빛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간 동기화 작업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며 그 기준에 맞춰 경계등을 끄거나 꺼야 한다. 만약에 안 맞으면 부대 난리 난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 보인다. 별똥별이나 월식 같은 걸 아주 가끔 볼 수도 있다. 오리온 자리에 오리온 대성운을 볼 수도 있다. 천문학자신가? 이거는 이제 반대 입장이 입장이죠. 반대 입장. 물론 그것도 하루 이틀 야간 투시경 끼고 보다 보면 무게 때문에 다 잊혀진다. 여기 이제 현실적인 사람. 목이 빠질 것 같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추가로 누가 또 달아놨어. 요즘은 목 아플 일이 없다. 불고기 GP. 요거. 이제 그 에피소드 이름이 불고기 기담이었죠. 사병보다 간부들이 더 친숙한 데다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다. 과거 전방의 모 GP에서 누군가 북침본 도중 한눈을 판 사이에 대검과 야전삽으로 화기류는 소음을 발생시키잖아? 그래 이거 이런 걸로 무장한 북한군이 GP에 침입해서 장병을 전원에 모가지를 따고 화방으로 불을 쏴지르니 유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대 라는 귀담이죠. 시체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불탄 내부만 여기저기 살점이 달라붙어 걸려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고기. 좀 배고픈데? 이런 말 죄송하지만 물론 괴담이니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배고프네. 명확한 근거는 없다. 참고로 한국군은 20세기 말까지 M2 화방을 굴렸었다. 변형, 북한 처녀가 등장. 60년대 강원도 양구 빈부장지대에 위치한 GP에 어느 날부터 한 북한 여성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심하던 장병들도 GP라는 공간적 폐쇄성과 천여의 빼어난 미모에 점차 놀아났고 기기야 안으로 몰려들어서 놀았다. 이제 불침물만 남기고 모두 걸어 떨어졌는데 미인계 버전 이거는 아니 근데 불러서 데려가 온 게 더 신기한데 어떻게 온 거야 그러면 땅굴로 넘어온 거야? 어떻게 내려왔대? 변형판으로 이 북한 처녀는 원래 대남 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변형판 뜯다 짜증나 우리 군에서 먼저 침입해 그녀를 잡아다 작두로 목을 잘랐고 그걸 보고 북한군이 침투해 보복을 했다. 탈북자 수기 중에 남측 방송 요원을 납치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불고기를 2번 만들었다는 쌍불고기 더블 패티 GP도 있다. 미군이 GP를 관리하던 시기 어느 날 한 미군 장교가 인근 문산에서 몸을 파는 양공주를 데려다 재미를 봤다? 뭔 소리지? 서양 그 매춘부라는 건가? 양공주가? 할 짓 다 하고 난 뒤 왠지 돈은 주기 아깝고 돌려보긴 등에도 귀찮게 해서 뭐여 이 시기에 드럼통에 집어넣고 불질러 죽였다? 뭔 소리야 이게? 90년대 자주 벌어진 미군의 범죄에서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나 보네? 50년대 가장 위에 버전?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말하는 건가? 북한 군들은 전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오줌을 들어갔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고 불고기가 된 난장판을 보고 완전히 야마가 돌아서 기원하는 북한군을 뒤쫓아서 기관총을 못 냅다 발겨 몰살시켜버렸다. 통쾌한 복수 내용이 달린 버전. 카타르시스를 주는 버전. 모든 버전이 공통적으로 귀신이 나타난다는 단서가 붙는데 실제로 몇몇 GP에서는 밤에 돌이 날아드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단서는 해당 지점이 북한 공작원의 담력 테스트 포인트였다는 것. 이것도 드라마에 막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담력 테스트 어쩌고? 그거 막 갑자기 막 불 꺼지고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라고. 혹은 6, 70년대에 유행한 남북 상호 간의 비정규 교전에 대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비정규 공격을 했었고 와전 내지는 과장됐다. 60년대부터 70년대는 GOP와 GP에서 공식 비공식 교전을 벌이는 일이 많았고 사상자도 꽤 발생했다. 심지어는 주한미군들도 이런 교전으로 상당수의 사상자를 냈다. DMZ 인근은 거의 베트남전에 준하는 위험 근무지역으로 분리되는 시절도 있었다. 미군에서 특전사 출신의 이빨 중사가 쓴 내용에는 공수부대 이빨 칼럼? 여기도 불고기 GP가 언급된다. 28사단 515 GP라는 정확한 UP까지 언급됐다. 80년대에 특전사 본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거 뭐지 이거? (2005년) 뉴스네요. 60년대 후반 북한군이 GP 안으로 수류탄 2발을 던져 GP에서 잠자던 병사 모두가 사망했던 불고기 GP? 또 사용되지 않은 채 흔적만 남아있다? 진짜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사고가?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2014년 6월경 JTBC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내려와 담력 테스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서부전선 GP에서 5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기순 유도배를 누르고 벨트힐을 한 것. 표지판까지 뽑아왔다고 한다. 아니 불고기 GP가 여러 곳인가 보네? 난로 연기 배출로 인한 그을음을 보고 불고기 벙커의 흔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괴담이라는 거죠 결국에. 군대 괴담.